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혜입니다. 자,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이라도요, 연속된 재선이 아니고 건너뛴 재선이죠. 이것은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대단한 파괴력, 저력입니다. 트럼프는 정말 제도권 언론, 특히 미디어, 주류 언론, 그리고 이제 빅테크로 불리는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 메타라든가, 메타 아시죠? 저 인스타그램, 그 페이스북을 갖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의 그 메타입니다. 등등 그 엄청난 어떤 기업들과 불화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주요 미디어들과 거의 대부분 불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철저한 경계와 견제를 뚫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죠.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일단 어디서 보셨거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리PD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평균 했어요.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트럼프는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10명이 있다 치면요,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싫어해도 아주 싫어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고,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나머지 30 중에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 반은 뭐 관심 없고요, 모른다라든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을 벗어나면은 그야말로 인기 없다라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트럼프가 외부에 너무도 잘못 알려진 측면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그 이제 폭풍 작전을 이제 이렇게 펼치면서 미국이 쿠웨이트를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들 부시 때인데 말이죠. 사막의 폭풍 작전인가 뭐 그럴 겁니다, 이름이.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어떤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미국이 만일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 쿠웨이트는 이라크 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부가가치가 있는, 땅은 좁지만 많은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은 그 이라크는 오늘날 상당히 이제 강화된 입장에서 중동안에서도 이제 이 사우디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파워풀한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었겠죠. 사담 후세인도 지금까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다 평정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요, 오래 전이죠. 이 쿠웨이트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전쟁이 끝나고 수년 후에 이제 이 미국이 쿠웨이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미국에 대해서 뭐 투자를 좀 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권유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쿠웨이트의 반응이 미국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투자할 대상은 우리가 따로 정합니다 라면서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 트럼프는 정말 엄청난 어떤 그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분노. 실제 그런 식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여기저기서 대신 싸워주고 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군비도 들어가고 그러죠. 그리고 자국 젊은 군인들을 많이 희생시켰고요. 사실 그게 미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반대파, 좌파 혹은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이 무슨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뭐 군산 복합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다, 뭐 등등 하면서 챙기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 그러면서 미국을 이렇게 왜곡해서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실상 언제부턴가 미국이 이런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허구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전쟁 한번 치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미국 국내 여론도 사실 악화되고 있고요. 자, 그런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온 것은 필연이다라고 봅니다. 필연. 어쩔 수가 없다. 솔직히 미국이 해외에 이제 미군을 주둔시켜서 얻는 이익과 그렇지 못한 어떤 미국 내부의 어떤 불만, 비판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그 방위비 이제 그 올려달라고 뭐 재협상 요구할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거 파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상당히 큰 규모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주둔비를 내는 각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심각하다. 일방적으로 그냥 미국을 그냥 빨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때 말이죠. 과거에. 껌값을 내고 있다. 이런 식이었죠. 껌값. 주한미군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에 들어가는 미국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크고 많은데 그거에 적어도 한 50%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뭐 10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겠죠. 그걸 우리 국내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야말로 이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이 승리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세계적 이제 이 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트럼프의 스타일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고 뭐 저도 알고 있지만 뭐 장사꾼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기업인이라도 또 부동산을 또 이렇게 다뤘던 세계적 부동산 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장사꾼이라 칩시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분이에요. 주고받고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좋겠죠. 트럼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트럼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뭐 업무설에 머물던 뭐 딥스테이트 혹은 뭐 PC주의 뭐 글로벌 리스트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대 정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뭐 타격을 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후의 순간에서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트럼프 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난리 날 뻔했다. 정말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넘어간다. 그들을 어둠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그렇게 또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뭐 낙관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합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문재인하고는 맞지 않았어. 트럼프는 분명히 거기는 엇박자가 문재인이가 그걸 어떻게 역전시켜 보려고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많이 퍼졌어요. 당시 문이 미국에 갖다 바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몇십조 그냥 갖다 바쳤죠. 뭐 투자도 많이 했어 사실은. 그건 다분히 말이죠.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동조를 안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 농락당한 케이스죠, 문은. 그리고 문재인은 그 정치 너무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트럼프하고 합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의 기질이 일단 약간 상남자, 마초맨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일단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옛날에 보면 그 아들 부시 때도요,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너무도 좋았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나중에 정권 교체기에 오바마가 또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오바마가 아니고 클린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관계가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트럼프와 멋진 하모니를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수가 있긴 해도요. 절대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선택을 트럼프가 할 가능성은 없어요. 만일에 그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 미군 철수라든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의 대외 전력이 원 플러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의 전쟁하고 또 다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 가지려고는 하는데, 근데 미국도 사실은 옛날 같은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을 갖고 뭔가 이렇게 이 가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것은 얻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슈를 갖고요, 미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직접 갖거나 갖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어떤 핵 전력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뭐 어떤 나라로부터 침공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북으로 그냥 공격한다든가 북으로 그냥 침공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중국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국가인데 중국을 막는 세계 전략, 그게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함께 일본과 함께 이렇게 미국, 한국, 일본 이 한미일이 삼각 공조가 구축이 되면서 동북아 질서를 유지시키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다만 우리 국내 언론의 이제 스타일로 봐서는 방위비 주한 미군 이제 주둔하는 주둔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반미 여론이 일어납니다. 우리 언론이 또 그걸 또 선동하고 부추기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 그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나름대로 편가르기가 일어나겠죠. 그때는 큰 편가르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보다는 훨씬 큰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의 지지율로 뭐 복귀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미국 보호주의,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이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지금 사실 트럼프 같이 보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고 뭔가 이렇게 경원시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원하는 자신들의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을 혹은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의 승리에서 보듯이 말이죠. 주류 미디어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의 승리가 확인된 그 과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이 부정선거 이슈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4년 전에도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지금도 이제 믿고 있고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막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됐는가 하면요. 자원봉사 성격의 이 일종의 혁명군, 그 선거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투입된 그 전투 병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5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했던 변호사만 해도 500명이 넘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다들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압승을 했던 것은요. 준비했던 카드를 그들이 이제 구사하지 못했다. 막았다라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요. 다음 선거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은 이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로 가자. 수개표하자.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자. 투표함을 속이 그냥 훤하게 보이는 투명한 뭐 어떤 그런 재질로 만들자. 이런 어떤 좋은 주장이 있지만 우리 국내 여론이라든가 국내 그 정치 환경을 보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미국도 보면 이번에도 뭐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가 더 강화됐잖아요. 공화당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투표를. 민주당만큼 많이 했어요. 민주당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이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공화당이 사전투표 많이 하기 운동을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적중했다라고 또 거기에 이제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그러지 않아도 선거 있을 때마다 사전투표 많이 하라고 주장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될 때도 사전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그랬고 지난번 총선 때도 역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등등 그 지도부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었죠. 그 트럼프가 이번에 이렇게 사전투표를 많이 하니까 민주당하고 거의 대등했거든요. 역시 사전투표를 많이 하니까 이기는구나. 또 이런 논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변화된 인식들, 개념, 판단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힘에 의한 세계 그 전략을 갖고 있는 트럼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요 이 트럼프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상호주의입니다. 일방적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인 관계로 일어나는 전쟁이 잘 없을 겁니다. 상호주의가 딱 적용이 되면 전쟁도 원래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사실 러시아에 비하면 많이 약하잖아요. 어쨌거나 전쟁 자체가 원천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그런데 당선 축하 인사는 굉장히 빨리 했더군요. 그러면서 트럼프와 함께 어떻게든 해보려고 비비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트럼프는 워낙 확고합니다. 전쟁을 자기가 당선되는 순간 바로 그냥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그 측근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자, 어쨌거나 전쟁 자체가 길어지지 않을 겁니다. 유럽도 말이죠. 이번에는 어쨌거나 미국에 올라타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나토 보십시오. 나토 회원국들은 많지만 제대로 그 군비 그 돈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나라도 그 얼마 선진국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보다도 군사력이 하위에 이제 이렇게 랭크될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을 적게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들 그 국내 뭐 복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미국에 올라타고 미국을 빨아먹는 유럽도 그렇습니다. 나토 또한 미국만을 지금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모든 것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이 동북아 이슈뿐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어떤 대외 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대로가 아니고요. 뭔가 큰 변화를 지금 몰고 오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의 이번에 던진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 공약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공약을 보시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제도권 미디어들, 대형 미디어들, 빅테크들의 그런 견제 속에서도 뚫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선거 부정, 그리고 이 투개표 과정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번에는 최소화시켰다, 막았다라는 그런 정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언론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결국은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정도로 요즘은 양대 진영 자체가 벌써 쪼개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SNS라고 하는 좋은 또 수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트럼프 당선이 갖고 올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 변화 상황 이런 것들을 예상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신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 PD는 사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벌써 그런 비슷한 논평을 엄청 했죠.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너무 시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중립인 척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기에는 사실 이게 레벨 차이가 컸죠. 단위 자체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헤비급이면 해리스는 뭐 라이트급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량감 차이가 너무 컸었어요. 자, 아무튼 이번에 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한번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